시즌 초반 누구도 이 팀을 주목하지 않았다. 돈도 없고 선수도 없는 도민구단. 하지만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보란듯이 K리그 시민구단 중 유일하게 상위 리그에 올랐다.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 결국 FA컵 준우승을 거두는 저력을 선보이는데 그 뒤에는 경남FC의 총사령관 최진한 감독이 있다. 누구는 준우승에 그쳤다고 해도 눈물과 땀으로 일군 조직력의 승리라고 말하며 선수들에게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최진한 감독을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김희진입니다. 날이 많이 차가워졌지만 승리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의 현장인데요. 오늘은 푸른 그라운드 위의 신사 경남FC 최진한 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진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패배의 기억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긴 하지만 경남FC 역사상 그리고 감독님 지도자 경력상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FA컵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셨는데 당신은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너무 아쉬우셨죠? 네, 그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울고 또 우리 또 팬들도 또 같이 울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워낙 경기 내용이 좋아서 그렇게 너무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큰 일을 많이 치러가지고 그런가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졌지만 FA컵 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 FA컵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팀들이 나와서 대회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각 기업팀이 있는 팀들이 결승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시민구단에 오른 우리 경남FC가 처음입니다. 그러시죠. 경기 직전에 강승조 선수도 결장을 해야 했었고 그간의 전력상으로 볼 때 아무래도 경남이 좀 힘들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았는데 사실상 비등비등한 경기를 했고요. 연장 승부까지 끌고 가신 걸 보면 감독님의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 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상위 리그 이제 확정된 후부터 FA컵의 모든 컨디션을 초점 맞췄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또 결승전 우리 홈 경기가 아니고 또 포항의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또 119분을 잘했고 1분을 졌기 때문에 연장 마지막에 너무나 아쉬웠고 또 우리 또 팀의 주장인 강성주 선수가 못 뛴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선수 위주로 해서 팀이 하나의 조직이 되는데 그 선수가 못 뛴 게 참을 아쉬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수들이 그런 큰 경기를 했다는 자체는 선수한테 우리 어느 정도 큰 장점이 됐었다 생각합니다. 감독님으로서 냉정하게 FA컵 진출 그리고 패배의 득과 실을 따져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더군요 많은 언론에서 FA 결승하기 전까지 언론사라든가 모든 TV에서 경남FC 축구단에 대한 걸 많이 노출이 많이 된 게 우리 또 홍보가 됐고 이제 실은 우승 못했다는 그런 그게 약간의 좀 실망감인가요? 실망했습니다. 아직 시즌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경남FC 경기 다 못 챙겨보신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이번 시즌 동안 이렇게 잘했다고 한번 자랑을 해봐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사실 올 시즌 시작되기 전에 모든 전문가들은 경남FC가 강등 1순위로 다 뽑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작년에 있던 윤빛가람, 서상민이, 김주영, 또 루시오. 많은 선수들이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도 우리는 또 선수 영입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전문가들은 또 우리 도민들은 나름대로 힘들 것이라는 생각했는데 또 시즌 도중에 또
우리 또 STS에서 또 그런 네, 또 좀 재정적 압박이 있었고요. 받으셨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또 시즌에 또 좋은 성적을 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FC의 감독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감독님 개인으로서 축구 인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육상 선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축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초등학교 때는 이제 축구 팀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그 팀에서 이제 육상 선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간간히 이제 제 부친께서 네. 이제 저를 이제 축구를 시키기 위해서 조기에 축구팀에 데려가서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랑 같이요? 네.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축구 강이셨나 보네요. 아주 축구에 대한 열정이 많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지나가시면서도 아버님의 뒷바라지가 대단하셨다고 들으셨는데 네. 어린 나이에 아버님의 그런 아주 큰 기대를 받으시면서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제가 지금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참 우리 아버님이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그 어린 시절에는 아버님하고 같이 아침 식사하는 게 너무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때는 이제 합숙이 없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렇군요.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고 이제 방과 후에 축구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 시간에 그날 운동했던 경기했던 걸 얘기하니까요. 어떻게 빨리 밥을 먹고 가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식사 시간이 한 3분도 안 걸리고 그런 것이 많아지죠. 근데 또 그런 아버님 덕분에 84년도, 88년도 국가대표로도 네. 뛰셨고 화려한 프로 선수 생활을 하셨는데 혹시 선수 생활 중에 네. 아니면 국대로 뛰셨을 당시에 손에 꼽을 만한 경기,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선수 생활 중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대통령배 이제 우승하면서 네. 제가 이제 대표 2진에서 1진으로 된 게 제 생애 최고 이제 기억에 남는 또 대회고 네. 또 제가 88 올림픽 팀 주장하면서 네네. 잠실주 경기장 개장 기념할 때 한일전 할 때 우리가 2대1로 졌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이셨군요. 예. 그때가 제가 기억에 남는 생각이 생각합니다. 명지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가 명지대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이제 박지성 선수하고 이렇게 연락하시면서 좀 조언도 해주시고 아니면 그렇게 하시나요? 사실 박지성 선수 안 나와서 제가 그때는 지금까지 제가 최고의 명예 출신 그 선수였는데. 그렇네요. 예. 박지성 선수가 있어가지고 또 사실 또 박지성 선수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끔씩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버님도 저하고 네. 또 되게 지내셔가지고. 예. 그 국가대표에 대한 팬들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팬 있으세요? 예, 기억에 남는 팬은 지금도 제 경기를 많이 보러 옵니다. 아직도요? 예. 그래서 제 이제 친구이자 제 팬인데 네. 항상 그 친구는 제가 뭐 하는가 다 알고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두셨네요. 예. 보니까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코치진이셨더라고요. 예. 제가 어떤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을 중요한 포인트로 꼽으시던데 예. 당시를 회상하신다면 어떠세요? 사실 저는 그때 2002년도 때는 사실 2001년도 대표팀 코치를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축구 대표팀이 이분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저는 올림픽팀 코치로 네. 되어 있었고, 이제 감독이 기대 감독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한번 그 감독님 찾아갔었어요. 나 당신한테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기회를 달라고. 혼자서 그냥 가신 거예요? 예, 아니,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짧은 영어 하면서 그 통역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히딩 감독님께서 왜 한국에 이런 사람이 없냐 그거야. 여러 축구자들 자기한테 그래서 그때 그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히딩 감독님 밑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월드컵 코치가 된 거죠. 그 용기를 내신 덕분에 정말 짜릿한 역사의 현장에 예, 있게 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4강 진출했을 당시를 회고하시면 아침에 미팅을 합니다. 네. 하루는 히딩 감독님 이제 결승전을 그때 이제 일본에서 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승전 나갈 비행기를 예약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16강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간다. 예, 예. 그러면 뭐 일본에 갈 때 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뭐 첫 경기 뭐 폴란드 이기고 그다음 미국 비기고 그 해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 웃기는 소리인지 우리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런데 그게 포르투갈 이기고요. 그다음 이태리 이기고 그랬죠.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이 사람이 정말 축구에 대한 그게 참 잘하는구나. 그때 한번 그렇게 또 생각했었고 또 4강 들었을 때 우리 뭐 진짜 설마 우리가 이태리 스페인에 이길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조 2로 가가지고 전주에서 네. 할 줄 알았는데 1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대선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고 그때도 우리 2위만 하면 되는데 응? 그래도 그날 이태리하고 경기할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3시 반에 월드컵 때 3시 반에 경기하고 8시 반에 경기했었어요. 3시 반에 일본하고 멕시코가 했을 겁니다. 네. 일본이 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이제 그 경기 보면서 이제 간신을 묻는데 선수들이 이제 야 우리 이제 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 정도면 잘했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 혼내는 거예요. 약한 마음 먹는다고. 예, 우리는 지금 충분히 결승 갔었는데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때 뭐 참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선수들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대리를 또 역전해 이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감독의 그런 영능이라든가 또 그런 감독이 또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감독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월드컵 예선 예. 진행 중인데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나라 꼭 올라가겠지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이란하고 같은 성점이지만은 골 득실에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남은 세 경기가 또 우리 홈에서 경기를 하니까 네. 또 어느 정도 조 1위가 돼가지고 본선 진출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역대 우리가 월드컵에 지금까지 다 참가했었고요. 네. 또 지금 그 경기력을 봐서는 물론 한두 경기는 우리가 원정 가서 못했지만은 또 홈에서 경기하면 또 우리가 또 경기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본선에 나갈 수 있겠고 이제 좀 그런 부분만 해외파 있는 선수들을 네, 네. 좀 경기를 올리는 게 그건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주영 선수라든가 네. 그다음에 김보경 선수 그런 선수들이 보면 이제 팀에서 주전을 못 뛰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제 활약을 해줘야 더 전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 좀 잘 되었으면 또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또 코치 생활 쭉 하시다가 돌연 스페인 연수길에 예. 오르셨더라고요. 예.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굉장히 크셨던 모양입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 감독을 했었는데 대학 감독을 하는 거는 제 생각은 뭐냐면 너무 거기에 안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프로팀 코치도 했었고 또 스페인 연수도 가게 된 것도 또 사실 현대 축구의 흐름을 또 제가 파악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스페인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얼마나 계셨나요? 제가 스페인에서 9개월 있었습니다. 혼자 혼자 가신 있었어요. 거죠? 예, 예. 좀 굉장히 언어도 안 통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나요? 일단 제가 음식은 제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 음식은 제가 잘 먹는데 일단 언어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통역을 제가 이제 썼었죠. 예, 버스로 타고 또 기차로 한 하루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최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힘드셨군요. 그런 타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시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거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가족 사랑이 각별하시잖아요. 또 부인께서 내조의 여왕으로 소문이 나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부인 자랑 좀 해주세요. 점수 따실 기회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 연애를 하면서 결혼했는데요. 양가 쪽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제. 왜 반대하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경상도인데 서울여자는 안 된다. 부모님 서울여자들은 너무 깍쟁이고 네. 예, 부모도 안 챙긴다. 또 저같이에서는 또 운동선수도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나의 말을 참 많이 들어줍니다. 또 남편이 또 하자는 대로 많이 응해주고 어떨 때는 또 지금은 또 친구 같고 애인 같고 또 경기 끝나면 또 앉아서 맥주도 한잔 하고 그러시네요. 상당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부인입니다. 그 일찍 결혼을 하셨으니까 예. 선수 생활 하시면서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신 건데 예. 그때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그 결혼 때 뭐냐면 이제 언론에 이제 신부 이름을 내야 되는데 네. 신부 이름을 못 내고 장애 이름을 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대학은 또 대학 타임에 결혼하면 안 되는 대학이 돼가지고 그 대학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대학이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제가 본인을 맞추겠습니다. 나중에 정정하지도 못하셨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무슨 이제 안 됐죠. 뭐 지금도 원망 같은 건 안 하세요? 뭐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주셔야겠네요. 예. 근데 귀국하신 후에 전남하고 서울을 거치셔서 경남FC 사령탑에 오르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1군 신임 감독이시고 예. 앞선 조광래 감독이 워낙 이뤄놓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예. 부담도 크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조광래 감독님이 이제 저랑 축구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짧은 패스 연결이라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는 상당히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조광래 감독 계실 때하고 없을 때하고 선수가 많이 바뀌는 바람에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또 부임 후에 또 유난히 시련을 많이 겪으신 예. 것 같습니다. 승부 조작 사건이 예. 이어서 터졌고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를 또 이적시키면서 팬들에게 좀 많은 질타를 받으셔야 예. 했고 또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재정적인 압박을 또 받으셨는데 이게 감독이라는 자리가 구단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다 보니까 힘드실 건데 네. 도민구단 감독으로서 더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을 토로하신다면 어떨까요? 제 참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단 뭐, 그 도민구단 보니까 제일 먼저가 이제 선수를 우리가 좀 키워놓으면 타 팀으로 이제 이적을 시키고. 팔고 네.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면이 상당히 이제 다른 팀보다 좀 불리한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또 이런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팀들은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여전히 충족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이제 감독으로서 최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시군요. 경남FC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조직력으로 네. 승부해야 되는 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도민구단 감독이시지만 지도자로서 예. 진짜 멋진 선수를 발굴을 해서 육성시키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거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인성을 최고 먼저 부릅니다. 네. 예. 그래야 이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니고 조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 같이 이렇게 융화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거를 상당히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 경기가 마찬가지인데 예. 시즌이 딱 시작되고 나면 감독님들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막 거묵게 변하시는 분들 있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실 건데 혹시 감독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있으세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크게는 없고 그냥 경기 끝나면요 그냥 제 가족하고 같이 그냥 맥주 한잔 하고 소맥 몇 잔 하는 게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입니다. 맥주 한잔 하시는 거야 뭐. 예. 그 좋은 방법이죠. 아직 리그가 좀 남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미 시즌 초반에 말씀하셨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셨고 다음 시즌에 대한 목표 그리고 예. 경남FC 감독으로서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사실 뭐 다음 시즌은 뭐 지금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에 대한 영입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 경남 FC 감독으로서의 그 목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첫째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 그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갈 육성해가지고 이 선수들을 축축을 해가지고 경남 FC 선수의 시스템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단기적인 것은 사실 우리 구단이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선수들을 뭐 선수라고 다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좀 이번 남은 경기 때 투입해가지고 좀 경기를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축구 지도자로서 예. 어떤 지도자상을 꿈꾸시는지도 여쭙고 싶네요. 예, 저는 지금까지 뭐 그 노력하고 성실한 지도자를 알려졌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또 선수들한테 또 아버지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자식들하고 같은 또래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같은 지도자,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친구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네. 지금 뭐 도민구단의 이런 어려움과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올해 어떻게 보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위 리그 진출했고, 또 FA컵 준우승 했는 어떻게 보면 팬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응원이 없었으면 사실 힘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경기, 또 앞으로 또 내년 시즌에 운동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해주는 게 우리 경남FC가 좋은 성적을 내는 길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꼭 운동장에 와서 좀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스타 플레이어도 없이 빠듯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도민구단이 일군 FA컵 준우승은 정말 값진 겁니다. 도민들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선수들에겐 큰 힘이 되겠죠. 저도 경남FC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